안녕하세요. 아빠곰TV 박기현입니다. 아마 제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번에 이제 제가 GV70 차량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원래대로면은 제가 이제 먼저 그 어떤 사양을 계약을 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출고기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차량이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상 이제 그 차량 그 옵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못 올리고, 이제 출고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차량 어떤 옵션을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네시스 홈페이지인데, 요거 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내가 견적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시고, 홈페이지에서 GV70 카테고리에 들어오면은 요 견적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견적내기에 들어와서 이제 견적을 볼 수가 있고요. GV70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과 2.2 디젤, 그 다음에 가솔린 3.5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엔진 타입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3.5 같은 경우에는 950만 원이 추가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엔진만 변경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4륜 모드와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19인치 휠, 그 다음에 포피 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옵션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는 가격이 이제 95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 추가가 되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머플러가 이제 히든 타입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머플러가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머플러 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2.5는 기본 가격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4,880만 원이에요. 2497cc에 304마력 43토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선택한 엔진도 2.5 엔진입니다. 그러면 엔진은 2.5로 선택을 했고요. 제가 2.5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저는 우선 디젤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디젤은 생각을 안 했고, 가솔린 3.5랑 비교를 해야 됐는데, 저는 4륜도 선택을 안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3.5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3.5랑 2.5 둘 다 타봤었을 때 운행을 둘 다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3.5를 갈 필요도 없었고, 3.5로 가면은 아무래도 그 유지비 차이도 조금은 날 수가 있어서 저는 2.5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선택을 하면은 구동 타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륜을 선택을 했고요. 4륜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비용이 300만원 추가되는데, 저는 굳이 4륜은 선택은 안 했어요. 저는 일단 후륜 SUV를 운행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가장 컸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제가 차량 구입을 할 때는 후륜을 구입을 했고, 4륜과 후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300만원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 4,880만원 그대로고, 이제 외장 색상 같은 경우에는 유광 컬러가 총 8가지가 있고, 무광 컬러가 총 4가지 컬러가 있어요. 무광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70만원이 추가가 되고, 유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인데, 저는 솔직히 이 멜버른 그레이 무광을 선택을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요거는 관리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장 무난한 우유니 화이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을 선택을 하면은, 일단 스탠다드 모델이냐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은 400만원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요게 생각보다 뭐 굳이 그거 엔진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뭐 더 좋아지는,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400만원이나 추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꽤 괜찮아요. 왜냐면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하고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그 다음에 19인치 휠, 그 다음에 포피 브레이크, 그 다음에 외형 부분이 이제 조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하고 엑셀 페달이 이제 메탈 페달로 이제 변경이 됐고, 스티어링 휠도 변경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스포츠 모델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아내랑 같이 이제 차량을 같이 골랐는데, 요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실내 색상이 제가 그렇게 확 끌리는 색상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이번에는 밝은 톤으로 하고 싶다 보니까는 스탠다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인치 휠하고,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인치 휠하고 19인치, 그 다음에 21인치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21인치 휠은 제 개인적으로는 21인치보다 19인치 휠이 좀 더 마음에 들었고, 18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19인치 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은 70만원 추가고, 21인치는 300만원 추가인데, 보시면은 21인치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105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격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19인치 휠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휠을 선택을 하면은 실내 디자인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기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바닐라 베이지 투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면은 요건 인주 가죽이에요. 인주 가죽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은 딱 봤을 때 디자인 자체가 변경이 되는 부분도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메탈 쪽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크래시 패드 쪽이 이제 그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는 좀 더 고급스러운 부분이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도어 트림 상단부도 여기 이제 우레탄 재질이냐, 여기가 가죽으로 덧대져 있냐, 이런 부분에서도 솔직히 차이가 약간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제가 봤을 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70만 원이 추가가 되고, 여기서는 블랙, 베이지, 그리고 그린, 그 다음에 브라운 투톤, 그 다음에 버건디, 이렇게 이제 5가지 총 컬러가 가능한데, 버건디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버건디 색상이 안 예쁜 건 아니에요. 버건디 색상 예쁘고 고급스러운 거는 맞는데, 제가 전에 탔던 게 요거랑 버건디랑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안 했고, 저희가 이제 제일 고민했던 게 하바나 브라운 투톤과 이제 바닐라 베이지 투톤 요 두 개를 고민을 했습니다. 녹색이 그린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민을 안 했어요. 실제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약간 밝은 톤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끌리는 건 바닐라 베이지였는데, 요거는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바나 브라운 투톤 요거는 이제 차선책이기는 한데 뭐 디자인 나쁘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요것도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닐라 베이지가 너무 선택을 하고 싶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바닐라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선택을 안 하고 저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했어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3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300만 원이 추가가 되면서 이쪽에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추가가 되고, 도어 트림 쪽에 그 다음에 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천장 A필라부터 해서 이렇게 천장으로 올라가는 요 부분이 이제 스웨이드로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가죽 핸들, 스티어링 휠도 이제 투톤으로 변경되고, 꽤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제 바뀌면서 이제 가격은 이제 300만 원. 가격 차이는 솔직히 조금은 나서 이제 이것도 솔직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한번 베이지 색상 원했던 걸로 가는 김에 이제 그 천장 요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번 그 스웨이드 내장재를 한번 써보자 라는 요런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5,250만 원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웨이브라인 무드 라이팅. 그리고 이제 퍼플럼 패키지를 선택을 할 건지, 퍼플럼 패키지가 1하고 2가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셔도 되시고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먼저 퍼플럼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고요. 퍼플럼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랑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 다음에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가 되는데, 저는 2열 컴포트 패키지랑 컨비니언트 패키지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퍼플럼 패키지 2는 선택을 안 하고 저는 퍼플럼 패키지 1을 선택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다시 요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퍼플럼 패키지 1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차량 가격이 이제 5,670만 원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상에서도 보이잖아요. 여기 전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차량 속도라든가 차로 유지 장치,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미디어 정보, 이런 과속 카메라 정보들을 이쪽에서 보여주는데, 요거는 있으면은 솔직히 꽤 편리한 기능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선택하시는 비율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 패키지, 제가 GV70을 처음에 이제 그 3월인가 4월쯤에 제가 GV70 그 이벤트 당첨이 돼서 시승차를 일주일 정도 제가 운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약 5일 정도 운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이테크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원도에 한번 가서 운행을 해봤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거 지능형 헤드램프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거 GV70을 보게 됐었고, 조금 저는 이제 작으면서 SUV 차량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GV70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 요 하이테크 패키지에서 전 디지털 클러스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요 지능형 헤드램프 요게 이제 꽤 큰 메리트를 저한테는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었고요. 이 지능형 헤드램프 같은 경우가 이제 항시 상향등을 켜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최저속도 20km부터 뭐 40km, 60km 해가지고 몇 킬로부터 작동을 선택을 할지를 한 다음에,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도 아우디 매트릭스 헤드램프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앞에 차량이 선행 차량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피해서 상향등을 켜주는 시스템인데, 굉장히 이제 시야가 밝고 운행을 하는데 야간에 피로감이 확실히 줄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나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무조건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면서 이제 후측방 모니터가 같이 들어가요.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하고 좌측과 우측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제 전방 360도 어라운드 360도 전부 다 보면서 이제 그 차량을 주차를 하거나 뭐 후측방 모니터도 이제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운행을 해보면은 요거는 한번 어라운드 뷰 있던 차량을 운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도 무조건 넣어야 돼서 넣고, 원격 주차 요것도 너무 부러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차량 주차하고 나서 좁아서 문 열고 내리는데 되게 조심스럽고, 문 못 열어가지고 다른 데 주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격 주차가 되면서 이제 그 차를 제가 직접 안 놓더라도 리모컨으로 이제 놓고 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았었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저는 솔직히 요거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필요는 없었지만은, 제가 요거는 다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원격 주차라든가 어라운드 뷰 요 부분,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도 요거 운행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거였고, 퍼플럼 패키지 2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퍼플럼 패키지 2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가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가면서 저는 일단 이 옵션 따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 좀 더 추가가 돼요. 교차 차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추월지 대항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DA가 적용되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가 들어갑니다. 그래 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차선 변경은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차선 변경은 저도 이제 몇 번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직접 보고서 확인하고서 변경하는 게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선 변경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었는데, 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놓으면은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만 요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적용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HDA 1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후측방 레이더는 다 동일한데, 좌측과 우측에 들어가 있는 게 동일한데, 전방에 여기만 레이더 센서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요걸로만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하면은 여기 좌측과 우측 전방에도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서 그 옆쪽에서, 그러니까 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량에서 바짝 붙어서 들어오는 차량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피 조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운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요거는 저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굳이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는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일 부러웠던 거, 제일 요거 갖고 싶었던 거는 그 스마트 카드 키, 요거는 조금 욕심이 나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네시스 몰에서 10만원인가 해서 구매도 따로 가능한데, 현재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구매는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상품이 풀리면은 제가 구입을 해서 요것도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필요는 없어요. 디지털 키가 이미 적용이 되고, 디지털 키랑은 다릅니다. 요거는 뭐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서 충전을 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요거는 이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열고 잠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는, 그냥 일반 스마트 키하고 동일한 버튼만 없는 스마트 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디지털 키랑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요건 선택을 안 했고, 에르고 모션 시트 저는 요거는 그렇게 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습성 넘버 서포트 요것도 저는 그렇게 큰 필요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었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 요거는 솔직히 잠깐 고민을 했어요. 조금 고민을 했는데, 2열 컴포트 캠 패키지가 따로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게 70만원이에요. 그렇게 비싸진 옵션은 아니라서
조금 고민했는데 제가 2열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조금 끌렸던 거는 요 2열 선블라이드 2열 커튼 요거 하나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굳이 요 커튼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70만원을 태우기는 조금 애매했어요. 뭐 물론 이거를 하면은 이제 후석에서도 이제 바람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온도 조절 뭐 따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풍향 조절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과 이제 같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그 굳이 따로 이제 선택을 안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저는 어차피 통풍 시트가 필요가 없는 게 뒷좌석에 둘 다 카시트를 두 개 다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통풍 시트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열선 시트도 저는 솔직히 뒷좌석에 별로 필요가 없어서 요거는 이어 컴포트 패키지 딱 요 커튼 하나 때문에 선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요거는 선택을 안 하고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퍼플럼 패키지 1 이렇게 선택을 했고 5,670만원 이렇게 이제 넘어갔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요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뭐 놓고 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파노라마 썬루프는 안 했어요. 저는 썬루프를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이거 물론 있으면 개방감이 탁 트여서 좋기는 하지만은, 파노라마 썬루프 조금 있는 차량은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도 운행을 해봤고 일반 썬루프도 운행을 해봤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예 선택을 안 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 퍼플럼 패키지에서 선택을 했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하이테크 패키지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 2열 컴포트 패키지 요거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웃도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얼마 안 해요. 40만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기지 스크린 요 2열에 요 가운데 이제 바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천으로 해가지고 가릴 수 있는 건데, 어차피 틴팅을 하고 트렁크에 뭐 그렇게 큰 짐을 싣진 않기 때문에 저는 요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뒷좌석 220V 파워 아울렛 요것도 솔직히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아예 선택을 안 했고, 러기지 스크린 및 매트, 그러니까 매트는 여기 트렁크 매트예요. 트렁크 매트고, 그 다음에 러기지 스크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바에서 이렇게 트렁크를 가리는 건데, 저는 굳이 요거는 필요가 없어서 선택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 저는 요거는 선택을 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5개의 스피커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사운드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데, 저는 차량을 구입을 할때 오디오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선택을 했어요. 뭐 그렇게 오디오 옵션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뭐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가격대 성능은 꽤 좋다고 봐요. 가성비는 순정 오디오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선택했던 뭐 더 뉴 그랜저도 JBL 옵션을 선택을 했었고, 이 차량도 당연히 렉시콘 사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을 130만원 추가를 했고요. 빌트인 캠 패키지 같은 경우에 저는 선택을 안 했어요. 이건 70만원인데, 요게 이제 장점이 굉장히 깔끔하게 영상을 이제 블랙박스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선택을 안 했어요. 요거는 그냥 나와서 바깥에서 블랙박스를 따로 달았고요. 보조 배터리는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이게 있어야지만 이제 주차 중에서도 이제 12시간까지 녹화가 가능한데, 요 12시간 녹화가 무조건 12시간 녹화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최대 12시간까지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운행 조건이라든가 뭐 날씨 영향에 따라서 최대 12시간이지 어떤 경우에는 뭐 9시간, 10시간 이렇게까지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블랙박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솔직히 70만원이면 약간 좀 세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선택을 안 했고요. 차량 보호 필름 요거 선택 안 했습니다. 이 차량 보호 필름은 PPF 필름을 붙이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PPF 붙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안 했고, 프리뷰 전자세어 서스펜션 요거는 저는 선택을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110만원인데, 요거는 이제 있는 차량도 타보고 제가 없는 차량도 타보고, 요게 이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옵션이기는 한데, 있는 차량을 타보고 없는 차량을 타보니까 확실히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0만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10만원, 이게 눈에 보이는 옵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옵션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는 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을 미리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그 서스펜션 감대력을 이제 조절을 해주면서 부드럽게 이제 차량 안에서 이제 그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요거를 조절을 해주는 부분과, 저는 요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선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요거 선택을 했어요. 아이들이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 타고 내릴 수 있게 요 차량 같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사이드 스텝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48만 원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차량 가격 요렇게 이제 선택을 했어요. 프로텍션 매트 같은 경우는 요거 고무 매트인데 요거 고무 매트는 솔직히 조금 끌렸는데 요거는 일단 선택을 안 하고,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면은 애프터마켓에서 구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안 했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딱 옵션을 선택을 한 거는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고 6,108만 원 요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은 요게 이제 제가 차량 구매를 하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였고, 실제로 차량은 받았어요. 근데 요게 보니까는 요게 사이드 스텝이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진상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루프렉이 원래 이게 실버 페인팅인데 여기가 검정색처럼 보여요. 검정색으로 보이고, 여기 몰빌딩도 그 유광 몰딩인데 여기가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사진을 찍으면서 아니면 뭐 그래픽에서 뭔가 약간 착각가 있었던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19인치 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여지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는 포피 브레이크로 보이네요. 제가 구입한 건 원피 브레이크예요. 투피일 줄 투피는 노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투피가 아니고 원피 브레이크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전면부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구입을 했고요. 제 요 실제 차량은 제가 곧 그 차량을 제 차량으로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V70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이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밀리카로 이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예전에 5일 정도 먼저 운행을 해보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탔던 게 이제 그랜저 타다 보니까 더 뉴 그랜저가 실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실제로 운행을 하면은 이제 실내가 약간 좁아져가지고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탈만하겠다 싶고, 제가 그렇게 큰 차를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좀 이제 그 되게 많은 정보들을 많은 이제 내용들을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GV70에 대해서 혹시나 뭐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그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빠곰TV 박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